네, 다음은 8호선 연장 혼잡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혹시 시장님 배려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네. 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 동행버스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동그라미는 버스 정류장들이고 빨간 박스가 내년에 개통 예정인 역사인데요. 인근에 4,000세대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학교가 있는 주거 단지라 분명 많은 주민들이 이 역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 아리수로 일대에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도 없고 들어설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버스 노선이 없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서 불편을 겪는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버스 총량제로 버스 노선이 변경되거나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부족한 서울 시내 버스 노선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행버스라는 명목으로 경기도민을 우선 챙기시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제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경기도민들로부터 무수한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서울 시민 우선의 정책이 돼야 되겠죠. 서울시에 사는 정책이 서울 지역 외의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다만 전무 아니면 전부다.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다 챙기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저쪽을 챙기겠다. 이것도 조금 좀 피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서울시에 사시다가 집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기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민들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는 확실히 서울 시민들께 둬야 되겠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울 시민 위주로 하겠지만 일정 부분 경기도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8호선 연장 별내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별내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니 개요는 생략하고 별내선은 6개의 정거장이 새로 생기는데 경기도가 몇 개이고 서울시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울시에 지금 하나, 경기도에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기도민이 많을까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서울 시민이 많을까요? 아마 들어오는 분들이 많겠죠. 네, 그리고 별내선이 완공됐을 때 열차 운영사는 어디입니까? 저희 교통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새로운 6개 정거장 중에 5개가 경기도 소재, 서울로 들어오려 별내선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더 많고 열차 운영도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서울시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8호선이 2호선 잠실역부터 9호선, 3호선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8호선을 이용하던 승객들은 서울 시민들이겠죠. 이 늘어난 경기도 이용객 수만큼 혼잡을 겪을 텐데요. 특히 8호선의 혼잡도는 현재 종점인 암사역부터 2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까지 최대 136.8%입니다. 별내선 연장 시에는 그 혼잡도가 170%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본래 종점이었던 암사역 탑승하는 승객들은 벌써부터 못하면 어떡하나 사실 지금 5호선 하남 연장된 후에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별내선은 2015년부터 계획돼서 2018년에 착공을 했는데 서울시는 혼잡도 개선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조금 늦게 신경 쓰기 시작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이 혼잡도 문제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책 세우는 것도 그와 연동이 돼 있어서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호선의 경우에는 서울 시계 내로 들어와서 운행되는 노선이 꽤 길고 내리는 분들 숫자가 많지 않음에 비해서 8호선은 제가 듣기에는 중간에 환승하실 수 있는 역들이 많아서 아마
시계 내로 들어와서 바로바로 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호선에서 느끼셨던 불편함은 8호선은 뭐 그것만큼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미리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해하죠. 네. 암사역에서부터 사실 꽉꽉 들어차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요. 2015년에 사실 8호선 연장 사업 수요 예측이 주체가 경기도였습니다. 미래의 남양주시, 구리시 인구 예측도 10만 명이나 과소 예측을 한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잘못된 값을 낸 것은 물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분석 없이 연장 구간만, 특히 경기도겠죠. 역별 수요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8호선 연장 구간이면 본선의 수요와 혼잡도도 다 고려를 해서 영향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작년에 본 의원이 도시교통실의 이 부분을 지적했고 올해 초에 서울시 연장 광역철도망 혼잡도에 대해서 꽤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만들어진 것이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별내선 개통 전에 그 혼잡도 해소를 위해 교통정책과에서 경기도 실무진들을 만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도 수요 예측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중간 용역 결과 공유 시에 2030년에 혼잡도가 132%까지 증가할 것이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136.8% 이상인 8호선 혼잡도에 저는 정말 이렇게 무능한 용역에 실망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답답함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 늦어진 만큼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단기간에 서울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설명을 드려보니까 그동안에 이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마련해서 경기도의 혼잡도 분석을 다시 요청을 했고 또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고요. 늦은 게 사실인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미리 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비를 하려면 사실 8호선이 용량 한평성으로 서울시 지하철 중에 가장 짧고 이 토목마저 용량 기준으로 지었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통해서 승강장 확장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열차를 더 많이 운행시켜서 이 시력을 줄이는 증편만이 혼잡도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일단 한편성만 증차하고 나머지는 개통 후에 상황을 한번 보자 이러면서 자꾸 미룬다고 합니다. 시장님, 개통 후에 문제를 발견해서 조치하려면 늦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호선 하남 연장선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중용된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이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준공 전에 전동차 증차 예산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추진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이거를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동차 한 대 만드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차량을 구매한다 해도 개통 후 2년 정도는 아무래도 그 시력을 줄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증차가 정말 만에 하나 협의가 잘 안 돼서 증차가 안 된다면 운행 구간을 조정하는 예를 들면 회차선이 있는 암사역과 별내 종점 발차를 1대1로 하는 등의 혼잡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무적으로 그 운행 구간 조정이 운행 시력이나 차량 편성 수에 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종합적인 고려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이 안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내선 사업으로 8호선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란 차량 기지 내에 유치선 7선을 설치하였고 추가적으로 차량 기지 부속 시설 추가 증설이 필요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 증설에 필요한 예산의 주체는 어디인지요? 예, 나눠서 분담을 하는데 서울 10%, 정부 66%, 경기도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모란 차량 기지가 유치선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편을 해서 차량이 더 많아졌을 때 그러면 모란 차량 기지를 좀 더 증축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때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지금 말씀드린 그 비용 분담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분담금대로 네. 하면 되고 만약에 국토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시점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늦어지겠죠. 네. 네. 그때는 그 저는 국회의원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에 설치된 인프라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계속되는 서울시의 배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철도 연장 사업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인데요. 광역 사업을 하면 서울시가 늘 많은 양보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필요한 것은 얻어내는 서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서울시의 배려만 계속 하시겠습니까? 영화 부당거래 이 대사가 생각나는 이유는 어째서일까요? 혼잡도 개선을 위해 시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어 조금이라도 서울 시민이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